네, 저번 시간에 영상이 갑자기 끊어져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점등 깨짐하고 영상이 끊어졌죠. 점등 깨짐, 점등된 상태에서 충격으로 전구가 끼어지게 되면 필라멘트가 산화한다, 산화한다, 탄다는 얘기죠. 전구에 불만 갔을 경우에 필라멘트가 서서히 산화되므로 필라멘트 일부가 남아있기도 하나 전구가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산화된 텅스텐 가루만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다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그 다음 2번 이상 전구의 판단. 흑화현상, 백화현상, 초과현상, 황화현상. 흑화현상부터 한번 봅시다. 코일에 텅스텐이 증발하여 유리 내부에 침착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구 내부의 소위 할로겐 사이클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일어난다. 뭐 할로겐 사이클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원리가 뭐냐,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요게는 뭐냐라고 하면 흑화현상 이렇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현상은 전구의 리크, 전구라고 하면 요 유리가 깨진다는 얘기죠. 금이 간다든지 해서 뭐 산소가 유입되는, 여기서 산소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공기. 깨지면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탄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내부 가스 성분의 연소로 발생한다. 전구 내에 미량의 수분이 유입되었을 경우 청화가 발생한다. 뭐 이것도 탄다니까 아무튼 안에 그 전원이 인가돼야 되겠죠.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전원이 들어가서 빛이 나는 상황에서 산소가 들어가면 타버리겠죠. 그 다음에 전구 내에 미량의 수분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분이 있으면은 청화가 발생하는데 수분, 청화, 뭐 수분, 물, 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화현상 밑에 청화현상 수분, 요도 동그라미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뭐 청화현상이 발생한다. 청색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밑에 황화현상 할로겐 분자의 색으로 전구 내부 할로겐 가스가 너무 많을 경우 밑줄 그어보세요. 너무 많을 경우에 황화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암기가 필요한 포인트 해서 단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이 정도 암기하시면 거의 뭐 만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까지 외우기 좀 그래요. 1번 보십시다. 1번 일반 도로의 기능이 분류해서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에 각각 도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간선 도로는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까지죠. 그죠? 그런데 뭐 군도를 하나 끼워 넣어서 다음 중 보조간선 도로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가 있다. 설계기준 자동차는 뭐 고속도로, 주간선 도로에서 세미트레일러 그거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로, 설계속도에서 일반 고속도로는 설계속도가 120, 110, 100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 도로에서 주간선 도로는 80, 그 다음에 평지에서는 80, 산지에서는 60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어쩌다 한씩 나오더라고요. 이거 외우기 참 그렇죠. 눈에 익히시고요. 난 만점 받겠다는 사람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의 폭도 간간히 없이 나오던데, 고속도로에서는 지방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뭐 3.5m 차로의 폭, 도시 지역 3.5m, 소형차도 3.25m 해서 뭐 대충 3.5m, 고속도로나 좀 큰 도로는 3.5. 일반 도로에서 설계속도가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는 지방지역에서는 3.5, 도시지역 3.25 뭐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도로에서 설계속도가 뭐 60, 60 미만 이렇게 내려갈수록 도로의 폭은 좁아집니다. 3m 이렇게 되죠. 60 이상인데 60 미만입니다. 제일 밑에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의 분리
4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중앙분리대 꼭 고속도로에서 지방지역에서는 3m, 도시지역 2m, 소형차도로 2m, 일반 도로에서 1.5m, 1m, 1m 이런 것도 좀 외우기 좀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에 편경사 6%에서 8% 정도 됩니다. 세미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라고 하면 컨테이너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설계 기준은 세미트레일러,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다. 그 다음에 설계 속도는 최고 속도이다. 설계 속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제한 속도는 설계 속도보다 더 아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로의 폭은 어느 정도 취한다. 어느 정도 된다. 합선구배 여러 기울기가 복합적으로 된 거. 평면선형. 평면선형은 평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 이제 평면이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도로의 상태가 위에서 도로를 위에서 보면 뭐 오른쪽, 왼쪽 커브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단선형은 도로를 옆에서 봤을 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보이겠죠. 그다음 배양곡선 S자 형태의 동그라미, S자 형태의 도로를 배양곡선이라고 합니다. 완화곡선은 직선하고 곡선하고 갑자기 만나면 위험하니까 직선에서 곡선으로 갑자기 넘어갈 때 부드럽게 연결시켜준다. 이게 완화곡선. 요현곡선은 움푹 들어간 거 요라고 하죠. 요철할 때 요입니다. 약간 움푹 들어간 거 해서 휘어진 도로로서 야간의 전조등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요형곡선이라고 합니다. 종단곡선, 종이라는 것은 앞뒤, 세로, 앞뒤, 그죠? 이쪽 방향의 기울기라는 경사라는 것은 오르막, 내리막을 이야기하죠. 횡단, 옆에, 가로방향으로 높고 낮고 하는 것은 배수 목적으로 바깥쪽을 낮게 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높게 시공하는 것. 그러니까 회전에 선회의 바깥쪽을 높게 하는 것은 편경사가 되겠죠. 그죠? 편경사 또는 밑에 편구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네요. 기출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